반갑습니다. 자, All-in-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31강입니다. 월요일 순서고요. 자, 이제 새로운 문법 아이템 오늘 이제 시작하실 날인데요. 자,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준동사가 3총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역할이 제일 많아요? 부정사가 제일 많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다 하니까. 자, 이제 부정사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이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동명사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강의의 내용과 구성은요, 부정사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부정사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플러스 동사 구조였는데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명사 역할, 동사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만의 이슈, 동명사만의 이슈는 뭐냐면 생김새가 ing이기 때문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게요? 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 공부할 거고요. 마무리는 오늘 배운 내용들 재확인하는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부정사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적 역할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도 있고 부사의 역할도 있는데 동명사는 이 중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자, 동명사는 이렇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강의 중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니까 다른 점도 일부 있지만 똑같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어때요? 둘 다 동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동사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누구 자리에 오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 기본적으로 필수 성분인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주어 자리에 어떻습니까? Having a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to make your life more meaningful. 당신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어 자리에 지금 having a friend는 어때요? 자, 명사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삼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have가 타동사니까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예문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어 역할입니다. 자, restoring old paintings. 자, restor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 예문 자체를 제가 한번 썼던 예문이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단어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좀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네, 앞쪽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사용했던 예문이니까 저 예문 나 본 적 있는데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재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store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저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물론 명사로 점포의 뜻도 있지만 자, 그런데 다시 저장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복원하다로 의미가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훼손된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복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paintings는 자, 그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니까 자, 오래된 그림을 복원시키는 것이 그녀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시점쯤에서 한번 이런 건 한번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실래요? 이것도 이미 강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우리가 쓰지요. 주어가 길면. 그런데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it과 ing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거의 사용되지 않으니까 아주 일부 사용되는 그런 경우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일부 사용되는 것들을 현대 영어에서는 뭐라고 치죠? 아예 관용 표현, 수거 표현이라고 해서 암기하게끔 하고 있어요. 왜? 절대 다수를 쓸 수 없고 몇 개만 남아 있으니까. 그럼 또 추정해보면 어떤 것이 가능하죠? 아주 옛날에는 가주어 it를 쓰면 뒤쪽에 투부정사도 쓰고 ing도 진주어로 둘 다 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ing는 없어지고 투부정사는 여전히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논문에서 읽은 거예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에 바로
it과 투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는 계속 사용되게 되었는데 it과 ing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만 수거 용법으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중등 과정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지금은 가주어 진주어로 쓰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보호 역할 하는 동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다음에 ing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은 동격 관계겠죠. His dream is sailing 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꿈은 sailing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sa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앞쪽에서 여러분께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예문 자체가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썼던 예문이어서 여러분들 소화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 생각돼요. 명사로는 도체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동사로는 항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일형식의 동사로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만 나올 수 있어요? 자, 명사 자리지만 또 동사의 구조로 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여기저기로 항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around. around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의 근방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자, 장소 명사와 결합됐을 때는 그 장소의 전역에서 여기저기에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점 한번 강조드린 바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여기저기로 항해하는 거예요. 자, 뭐 타고 항해하는 거예요? 바로 자, 나무로 만든 그런 보트 안에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약간 번역하면 나무로 만든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형식의 자동사에 ing가 나온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가 자, 이렇게 두 개가 뒤에 붙은 구조이므로 아무리 길어봤자 이것은 일형식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Her job. 이거는 뒤집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호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녀의 직업은 오래된 그림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자리에서 쓰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으로 가야겠죠. 자, 아들이요. 최근에 began,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나요? 바로 이것을 시작한 것이죠. 자, attend는 참석하다, 출석하다 이런 얘기죠. 자, 어디에 출석하는 거예요? middle school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수원에 있는 중학교니까 요거는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고 수원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기를 뭐 출석하다, 참석하다라고 번역하는 거는 조금 전체적인 부드러움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그냥 다니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고요. attending은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tend와 관련해서 또 강조할 것. 자, attend는 을로 번역되지 않습니다만 출석하다, 참석하다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타동사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예문 갈게요. 자, I kept leaving my bike t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keep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keep은 뭘로 쓰였을까요? 자, 이때는 지금 삼형식으로 쓰인 keep이죠. 자, 그래서 유지하다의 뜻이니까 자, 나는 무엇을 유지했을까요? 자, 바로 자전거를 거기에다가 남겨두는 거예요. leave는 떠나다의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의 뜻도 있죠. 그 자전거를 거기다가 두기를 지속했다, 유지했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직역은 방금 제가 했던 대로 나는 거기에 자전거 두는 것을 지속했어요가 되지만 실제로 이 문장도 부드럽게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계속 자전거를 거기에 두었어요로 번역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하지만 직역으로 하면 얘가 동사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바로 계속해서 거기다 두었어요라고 하면 얘를 부사처럼 지금 해석한 것인데 그거는 이제 번역의 문제니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데 이 living 이하는 어때요? 명사 자리 동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live는 자, 삼형식으로 지금 사용돼서 뒤쪽에 목적어와 자, 부사적 수식어를 이렇게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이제 다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부정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뭘까요? 이제 이런 용어 여러분들 제가 써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바로 전치사의 다음에 명사가 쓰였을 때 이거를 쓰지 않죠. with I라고 쓰지 않고요. with me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을 쓰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사용되는 명사를 부를 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 가능한데 투부정사는 어때요? 앙 돼요.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요게 유일한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 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는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to become은 쓰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치사 다음 자리에 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비동사는 있습니다, 있다의 뜻이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고 이하에 있는 전치사구는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는 게 맞아요. 위험 속에 있는데 어떤 위험이에요? 바로 이 명사가 앞쪽에 있는 전치사와 결합돼서 형용사구로 바뀌었습니다. extinct는 여러분들 중등용으로 외워두셔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extinct는 멸종한 이런 뜻이고요. 자, becoming이니까 멸종하게 되는 위험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멸종 상태로 변해가는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in danger of to become extinct는 다시 한번 된다 안 된다? 앙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Miss Benson. 이거 주어 동사 보호잖아요. 책임이 있어요. responsible이라고 하면 책임이 있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예요? 그럼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죠.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이냐. 다만 자, responsi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전치사, 무조건 for와만 결합됩니다. 자, 그래서 자, responsible for 요 전체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뭉치로 외워두실 것을 많이 권장드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educating employees. educate가 누구누구를 교육시키다니까 타동사의 ing가 온 거고요.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왔잖아요. 삼형식 구조예요. 앞쪽에서 becoming extinct가 이형식의 구조였듯이 동명사는 지금 동사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동명사가 이제 좀 더 클리어하게 좋다. 주어 목적어 보호의 기본 역할을 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할 수 있다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으로 갈게요. ing는 생김새가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같습니다. ing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인데 이제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좀 지겹죠? 1번 사용된 자리에 따라서 결정한다. 명사 자리 동명사, 형용사 자리 동명사. 그런데 죄송해요. 형용사 자리는 현재 분사. 그런데 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리는 어때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문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한두 번 해본 얘기 아니잖아요. 자, 명사 자리입니다. 여기는 목적어 자리고요. keep 자체가 뭐뭐뭐를 유지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타동사에 ing 다음에 목적어가 온 이 덩어리는 이제는 동명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해석도 거기에 자전거 두기를 지속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ing는 어때요? 이 형용사 자리의 ing는 어떻습니까? 네, 이 ing는 가만히 보니까 5월 10일 날에 이게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12개의 화물을 그런 얘기예요. cargo라고 하는 것은 화물의 의미가 있고요. 컨테이너는 알죠? 그래서 화물 컨테이너를 12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ing는 뭘까요 도대체? 얘는 지금 당연히 명사 자리가 아니죠. 근데 왜 뒤에서 앞으로 또 수식했을까요? 바로 traveling 다음에 traveling을 수식하는 어구가 들러붙어서 두 단어 이상의 구를 성립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운 어순 공식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뭘 강조했죠? 여행하다라고만 해석하시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여행 이전에도 저 단어는 있었다라고 했고요. 자, 그때는 이동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through는 어디로 관통하는 거죠? rough seas라고 하면 거친 바다입니다. 거친 바다를 관통해서 이동 중이었던 배 한 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면 당연히 그건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12개 카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관사가 있어요. 관사다 하면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죠. 따라서 이 자리는 지금 형용사 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분사라고 보셔야 되고요. 존재하고 있는 법이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existing은 뭐라고 주로 번역한다고 했어요. 이 예문도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문입니다. 기존의라고 많이 번역한다고 했어요. 기존의 법이 completely satisfactory. 자, satisfactory는 안심하는 그런 뜻이니까 완전히 기존의 법이 안정적입니다. 안심스러워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만 남았죠? 두 가지 역할이 다 가능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동격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죠. 이것도 앞쪽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둘은 동격이지만 둘은 동격이 아니다. 따라서 동격이면 명사인 거예요. 보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동격이 아니면 어때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 분사로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예문은 어때요? 이렇게 be를 동사로 reading a novel을 우리가 자, 분사구로 봐서 보호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소설책을 읽고 있습니다의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편의상 이렇게 많이 본다 그랬죠? be 플러스 ing를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하는 점까지 강조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이 두 부분이 좀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가 못하는 게 뭐예요? 동명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 명사 수식은 누가 하죠? 그거는 분사가 하죠. 생긴 건 똑같지만. 따라서 C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정사와 동명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 동사는 둘 다 못하고요. 자, 명사 역할은 함께 할 수 있죠. 정답은 D번입니다. 부정사는 못하는데 동명사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자, 요건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구만? 동명사만 할 수 있다. 오늘 강의 중에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퀴즈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으니 자, 오늘의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자, 새로운 개념은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강의도 필요한 복습들 잘 해두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